남씨 가문의 남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즉 별과 같이 높은 지위와 빛나는 재능을 갖길 바랬죠. 그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외모에 바른 행실을 가진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이 부잣집 도령은 홀로 여유롭게 산책을 하며 화사한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그에게 날아들었죠. 나비는 춤을 추듯 도령의 주위를 맴돌았고 마치 그것은 미색의 여인이 귓볼의 숨결을 내뱉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도령의 눈은 환상에 빠진 듯 멍해졌고 나비의 날개에서 떨어지는 금가루에 홀린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그는 나비를 따라 꽃밭을 지나 숲으로 걸어 들어갔죠. 한참을 나비를 쫓다 문득 정신을 차린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그저 빽빽한 나무들만 우거져 있을 뿐 어디에도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낭패로군. 빠져나갈 길을 찾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는 잘린 나무둥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에게 어떤 처절한 경험을 안길지요. 맹세컨대 그녀는 도령이 살아오면서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에 자연스럽고 붉게 물든 볼, 곱게 뻗었으나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목선, 붉고 도톰한 입술, 오똑한 콧날, 그녀의 눈은 크고 매혹적이며 깊은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풍성한 흑발을 따 묶은 머리의 끝트러미엔 그녀의 입술과 같은 색인 붉은 댕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민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미색에 가려 그조차도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졌죠. 나무를 캐고 있었던 듯 한 손엔 호미를 들고 땀을 훔치는 그녀의 옷깃 안쪽으로 우윳빛 살결이 보이고 그 안으로 땀방울이 흘러들어가는 걸 보는 도령의 심장은 그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로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낭자. 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갑작스런 남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여인이 불이 나게 일어나 경계에 눈빛을 드러내죠. 들고 있는 호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녀는 매우 놀랐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도령은 황급히 두 손을 들어 올려 보이며 잠깐. 놀랐다면 미안하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소. 그럼에도 경계를 풀지 않는 그녀는 강단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시오? 보아하니 약초꾼 같진 않고 있는 집 자식인 것 같은데 이 깊은 산골엔 어쩐 일이시오? 남규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원 남씨 가문의 남규라 합니다. 꽃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뭡니까. 낭자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은 것 같소. 겸연쩍게 말하는 그의 조심스러운 칭찬과 진정성 있는 말투는 그녀의 경계심을 약간 푼 듯이 보였습니다. 미지의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듯하다 입을 벌렸죠. 소녀는 소아라고 합니다. 그럼 갈 길 가시죠. 그러고는 나무리 든 망태를 챙겨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당황한 도령이 그녀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아니 급한 도령의 부름에 고개를 돌린 소아는 네? 왜 그러시죠? 소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아니, 그 낭자는 예서 뭐 하는 게요?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이리 깊은 산중을 헤매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소? 그 말에 빙긋이 웃는 소와 그녀의 미소는 세상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도령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나물과 약초를 캐서 생활하죠. 이 산은 제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가 위험할 게 왜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투는 정갈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산에서 자란 강인함이 배어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매료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남규의 가슴은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며 그녀의 외모와 더불어 단순하고 솔직한 매력에 더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녀 칠세부동석이라 낯선 여자에게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건 자칫 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로 이 만남의 시간을 늘려야 하나 짧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소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혹시 내려가는 길을 모르시는 겁니까? 이 말에 남규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근사하고 멋진 미소라는 걸 만들어 보이며 모루, 내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는데 예서 낭자를 만났구려. 내려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어? 네,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하리다. 넉살 좋은 그 말에 소아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씩 미소를 짓더니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저도 이제 막 내려가려던 참이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앞장서고 뭔가 조금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기쁜 남규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숲길을 헤쳐가던 두 남녀는 이윽고 소아의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리로 쭉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하실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소아가 말하자 남규는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어. 고맙소 낭자. 아쉬움이 가득한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그때 소아가 남규를 불러 세우죠. 도련님, 아, 역시 그녀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그가 짐짓 모르는 채 뒤를 돌아보니 그 사례는 어쩌실 겁니까? 곳에 잊은 건 아니시지요? 아, 사례? 남규는 자신을 불러 세운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에 아주 잠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핑계로 또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남규는 소아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러고 보니 내가 무얼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낭자에게 어떤 사례를 드리면 좋겠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드리겠소. 소아는 잠시 장난스런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길을 알려드린 것뿐인데 사례까지는 필요 없어요. 도련님이 무탈하게 마을에 돌아가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남규는 그녀의 소박한 마음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더 연장하고 싶었지만 소아의 말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낭자의 선의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소. 다시 한번 덕분에 길을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아 낭자, 나는 내일 다시 이 산을 찾을 생각이오. 만약 낭자가 허락한다면 내일 또 낭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어? 소아는 놀란 눈으로 남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조심스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도련님이 왜 자꾸 이 산에 오시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만약 내일 다시 오신다면 이 시간에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남규는 그녀의 수락에 기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소아 낭자.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을 고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남규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소와 그녀에게는 숲에 숨겨진 큰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곧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말한 어머니 같은 산은 그녀가 간직한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남규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규와 소아의 운명은 서로 얽혀가기 시작했고 다음날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내 놈은